이 4강에서는 계약의 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약은 의사표시, 첫 시간에 내가 의사표시 말을 했거든요. 의사표시가 2개로 돼 있어요. 2개. 매매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팔아먹는 사람 매도 5억에 팔겠다. 또 5억에 사겠다. 매도 의사, 매수 의사가 똑같아야 돼요. 내가 5억 원에 팔겠다 이랬는데 을이 아니야 너무 비싸 4억 9천에 살게 절대 계약을 안 돼.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리고 계약 의사표시는 이렇게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라고도 하고 구심적 방향이라고도 하는데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완전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 조금만 간극이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립한 계약은 첫 시간에 얘기한 법률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률행위의 90%는 계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사실 우리 재산상의 매매, 교환, 임대차 요것만 계약이 아니라 신분 계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남편 할래, 나는 아내 할래 이렇게 딱 맞아야 돼. 조금이라도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같아. 쌍방 의사가 딱 맞아야 돼. 그리고 재산행위와 달라서 신분행위는 반드시 그걸 요식행위라 그러는데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 마치 매매계약하고 돈 다 줬더라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것도 똑같아요. 둘이 아무리 사랑을 하고 같이 세계여행 10번 했다 하더라도 신고 안 됐으면 그거는 혼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요식행위 그런단 말입니다. 계약법에 있어서 제1원리는 계약은 이행돼야 됩니다. 계약을 해놓고 안 지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도인인데 도장 찍고 계약금 걸고 했는데 갑이 약속을 안 지켜. 갑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걸 뭐라고 말하냐? 채무 불이행. 민법은 꼭 이렇게 특수한 말을 써야 속이 시원해. 이랬을 때 을은 아니 계약금 걸고 말이야 계약서 다 쓰고 중개사도 도장 찍고 그랬는데 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날짜가 지났는데 왜 이전 등기 안 해줘? 이런단 말이죠. 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만 써놔요. 강제 이행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갑을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 제기를 해가지고 갑이 그 안에 팔아먹을 염려가 있으니까 재판 걸면서 거기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딱 넣어놔. 팔아먹지 못하게. 이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 원본을 등기소에다가 갖다 주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쉽지 않아. 이거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 사람도 뭐 변호사 사고 달리지.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했을 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계약의 해제입니다. 소급효.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돼 버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의무이행, 예를 들어서 이전 등기라든지 매매대금 다 그거 안 줘도 돼. 장래 없어져 버려. 이행되지 않은 거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미 이행된 거는 돌려받아야 돼. 만약에 이전 등기가 됐다면 말소에서 돌려줘. 계약금 또는 중도금, 잔금 넘어간 거는 도로 줘. 소급적으로 소멸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 일방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이걸 이제 소급효라 그래요. 만들어버리는 단독행위, 을 혼자서 합니다. 이 을을 이제 해제권자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제권을 어려운 말로 하면은 형성권이라 그래. 혼자서 형성시켜버린다. 물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계약 해제의 요건, 사유는 채무불이행. 한 사람이 약속 안 지켰을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약속 안 지킬 때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이 민법에 써졌어. 그래서 그거를 법정해제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법정해제. 법률에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약속 어긴 사람이 없어요. 갑을 둘이 다 약속 안 어겼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이 계약한 것을 후회합니다. 아, 나 그 집 안 팔아야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빨리 장가갈 줄 몰랐네. 그런데 을은, 아, 나 그 집 괜히 샀네. 나 미국으로 발령 나버렸네. 둘이 만나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는 또 하나의 계약이야.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계약이야. 둘이 합의가 돼야 돼. 법정 해제하고 합의 해제가 같은데 서구표가 있어요. 같은데 손해배상은 안 생겨. 아까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일 때는 손해배상을 내놔라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손해배상이 없어. 둘이 다 잘못한 게 없어요. 해제권은 발생그랬는데요. 해제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 법정 해제권,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법정 해제권은 뭐냐?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약속 안 지킨 거야. 또 하나가 약정 해제가 있어. 약정 해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야, 여기 말이야, GTX 여기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가격으로 땅을 사겠다. 합의를 했어요. 계약서 다 찍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만약에 매수인 쪽에서 GTX 여기 물대어 버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써놓는다 이 말이요. 계약 자체에다가. 그래서 계약에다 그렇게 썼다. 계약금의 수수라는 게 있는데, 갑이 을한테 땅을 팔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판다 했을 때는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고 할 뿐만 아니라 대개 10분의 1, 1억 정도의 계약금을 겁니다. 대개 그래요. 근데 1억 5천 걸어도 돼. 대개 이거는 관습이야. 민법 규정 아닙니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금을 걸었을 때는 이 1억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첫째가 증표입니다. 증표. 틀림없이 그날 계약서를 썼다. 돈까지 갔다. 은행 계좌 봐라. 넘어갔다. 이렇게 증거금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다른 합의가 없을 때는 민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는가? 이때 무조건 하고 약속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질 거 없이 무조건 하고 합니다. 무조건 하고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해버립니다. 너 먹고 떨어져. 다시 말하면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아파트 값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10억에 살 수 있더라.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포기, 의사표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또 어떠냐? 1억을 받았을 때는 100을 상환합니다. 2억을 을한테 주고 계약을 물 만들어버려. 갑이 해제할 때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됩니다. 100 상환을 해야 됩니다. 100 상환, 권리야 권리. 그러면 을이 안 돼, 나 싫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갑이 이 2억을 을이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계좌번호 가르쳐줘, 안 가르쳐. 나 몰라 미국 가버렸어. 이랬을 때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공탁. 법원에다 맡겨놔. 2억을 맡겨놔. 공탁하고 해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제가 복잡하군. 법정 해제 있고, 아까 보니까 해제 계약도 있었죠. 해제 계약.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약정 해제라는 것도 있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첫 번째가 소급료가 있다 그랬어요. 소급료가 뭐라고요? 이행하지 않은 거, 이행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행하지 않은 거는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미 이행한 거는 전부 원위치. 물론 또 세세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대금이나 중도금이나 반환할 때는 원금만 반환하냐, 이자 붙이냐. 민법상의 법정 이자가 있어요. 연 5%예요. 시중금리보다 높아요. 그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계약을 소급적으로 물 만들어 버리고 계약을 물 만든 뒤에 잘 못 온 사람한테, 약속 안 지킨 사람한테 배상을 청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률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계약 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